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연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이 민족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민족이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뭐라고요? 아멘.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이 제약 중에 있는 환난을 보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교만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뭐 하려고요? 포기하지 말라. 나도 포기하지 아니한다. 누가 포기하지 아니한다고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있느니라. 예, 내 백성이 있고, 그래서 너는 구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두려워하며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민족을 보면 어제 부산에서 정광 목사님이 누구 하야라? 문재인 하야라는 그 시발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문재인도 부산 태생이고 조국도 부산 태생이라는 걸 어제 알았어요. 둘 다 부산 태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이 부산 태생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어디 태생입니까? 이북 태생이래요. 이북. 저 이북에서 온 태생입니다. 조국이 저희 부산 태생입니까? 아니요. 어디 태생입니까? 어디 태생이에요? 저 북쪽 태생입니다. 예, 둘 다 부산에서 태어났으면 부산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부산에서 태어나서 북쪽 행위를 하니까 부산 사람들이 뭐한 거예요? 내친 거예요. 부산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을 내치는 거예요. 자,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그 고향이 뭐가 붙어요? 대통령이 태어난 곳. 이렇게 저기 그 플래카드가 가는 곳곳마다 아마 달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고향에서 서울대생이 나왔으면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생이 나왔다고 플래카드가 곳곳마다 달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는데 부산에서 아니요. 조국도 서울대 교수잖아요. 아니요.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잠잠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끄럽게 어떻게 해야 아니라고 이렇게 부산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놓고 반대 의지를 강력하게 하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부산 출신이구나. 근데 이제 문재인은 원래 부산 출신이 아니라 어디? 항해도 그쪽인데 넘어와서 이제 부산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곳인데 그 훌륭한 사람 중에 왜 이렇게 악하고 세상 말로 더럽고 정말 이 민족을 대대지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는지 부산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 부산에서 태어난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말씀입니다. 환락의 도시지만 제약 중에 있는 환락의 도시, 제약 중에 있는 대통령이고 조국이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칠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아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선택했지만 또 하나님 선택해서 이 세상을 보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어떻게 돼?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로 전환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배척을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종교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잖아요. 배척하고 있는데 어제 또 스님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스님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입니까? 종교국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라고요? 종교국가.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 국가인데 지금 정부는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원정 스님 중에서 원정 스님인가요? 최고 높은 원정 스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원효대사. 네? 원효대사. 아니에요. 북한 공산당이 아니에요. 북한 공산 누군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 사람의 자녀고 또 박지원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빨갱이에요. 또 그래서 그 원효대사가 우리나라에 뭘 만들었냐 하면 박원순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문화연구소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교과서를 역사를 다 바꿔버린 거예요. 공산화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다 바꿔버려서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은 다 바뀐 역사로 배웠기 때문에 빨갱이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공산당이 자연스러운 거야.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해서 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일본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1965년, 1968년 한일합정을 지었잖아요. 한일합정 하면서 뭐 했어요? 모든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잘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다 회개하고 이제 두 나라가 하나가 되자, 하나가 돼서 우리가 국가의 국가로 나아가자 해가지고 한일 합정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뭐 했어요? 배워왔어요. 배워가지고 기술을 배워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그 배 만드는 거 있죠. 조선. 또 조선 배도 만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제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시작되어 있는 큰 이병철이나 삼성이나 현대나 SK 모든 큰 기업들은 일본이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와서 만들어 놓은 회사, 만들어 놓은 기업, 그걸 토대로 받아서, 토대로 잡아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와서 기업을 살려놓은 것, 그들이 와서 공장을 살려놓고 회사를 살려놨던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돈을 줬어요? 안 주고 다 그냥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일본이 쫓겨나갔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잘 살려면 집이 있어야 돼. 그죠? 집이 있어서 내가 살 곳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가는 돈이 없이 편안하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은 일본이 우리나라 30년 동안 침략을 했지만 침략해서 여기 와서 많은 공장들 또 많은 산업체들을 어떻게 지어놓고 그걸 헐어 가지도 않았고 부수고 가지도 않았고 그대로 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바탕에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정부가 싼 값에 헐값에 누구에게 이병철에게 또 그 회사 사람들에게 다 헐값에 줘서 거기서 기반이 되어서 다시 일본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좋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서 회사를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의 회사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잘 살게 되는까지 또 무엇이 필요했어요? 무엇이 필요해서 기술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필요하기 위해서 누구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구죠? 초대 대통령 누구예요? 이승만. 예, 젊은이들은 모를 거야. 이승만 대통령. 젊은이들도 초대 대통령 누굽니까?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을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서 그 공부시킨 학생들을 어떻게 한국에 보내서 한국이 부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협약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학자들,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은 미국에서 돈을 받고 가르쳤을까? 아니에요. 무료로 가르쳐서 지금도 우리가 미국에서 우리 저희 자녀들을 무료로 학비 없이 가르친다고 하면 다 보낼 거예요. 그죠? 다 보낼 거야. 근데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내서 미국 가서 많은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부강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부강이 된 거야? 일본과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기술을 배우고 학위를 학위를 따와서 부강한 나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밑받침이 되도록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준 미국과 일본의 그 고마움을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잘난 줄 아는데 절대 우리가 검은머리 뭐 했다고 했어요? 거두면 안 된다. 검은머리 거두면 안 되니까 어려운 사람을 거두어서 잘 살게 되고 자기가 좀 좋아지면은 어떻게 꼭 배신을 해요. 우리나라의 첫 대명사가 뭐냐면 배신이에요. 배신. 제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늘 남을 배신해서 등쳐먹고 살아. 등쳐먹고 사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남을 밟고 등쳐서 먹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서로 하나가 돼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남을 꼭 밟아서 내가 성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을 또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단계가 제일 잘 되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왜? 다단계가 뭐냐면 등쳐먹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밑에다 달아가지고 내가 돈 버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세계에서 다단계가 제일 잘 되고 다단계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남을 등쳐먹는 나라라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인지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제가 외국에 살면서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 거기 처음에 가면 한국 사람한테 다 뭐야? 뺏기는 거야. 이것저것 다 뺏기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이 갈 데 없이 만들어놓은 것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 우리는 중국에 뭐만 붙였어? 조공. 그쵸? 조공, 대국이라고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뭐가 다 바치기만 했지 중국이 우리나라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소련이 우리나라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독도를 뭐가 들어왔어요? 비행기가 중국하고 침범을 했단 말이야. 얘네들이 뭐 하는 거야? 일본하고 뭐를 만드는 거야? 적대감을 만드는 거야. 자, 왜 하필이면 다른 곳에 다 들어오지 않고 독도를 들어왔을까? 자, 독도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러시아한테 항변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본도 항변해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움을 시키는 거야 지금. 서로 싸움을 시켜서 일본하고 균열이 있으니까 그 균열을 싸움을 시켜서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일본과 싸워서 어떻게 해서 지도록 안정이 우리나라가 해방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디예요? 러시아, 소련과 중국. 중국이란 말이에요.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누구하고 하나가 돼서 김정은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먹으려고?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베가 지금 우리나라에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뭐 했어요?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사과를 했는데도 사과를 할 때마다 뭘 줬어요? 돈을 줬어요.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줬는데도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바뀌면 어떻게 그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돈 달라고. 또 돈 달라고. 또 안 돈. 제일 제가 참 창피하고 한국인으로서 정말 창피한 것은 뭐냐면 조국이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돈 준 것은 합법적인 것은 돈을 줬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직 돈을 안 줬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이 36년 동안 산 것이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으로 들어왔어요? 불법으로 들어왔어요? 불법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100% 불법으로 들어간 것인데 합법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서울대 교수 조국이 인정을 해줬단 말이야. 합법적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은 합의를 받지만 불법으로 행한 것은 우리가 합의를 보지 않았다.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조국이 했단 말이에요. SNS를 통해서 했잖아요. 이거를 말할 수 없는 정말 창피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지배한 것을 합법으로 지배했느냐. 그럼 우리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침범해도 되니까 들어와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합법이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왜 그런 말을 해요? 그것은 일본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정부는 일본과 함께 합의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이용해서 불매운동을 일으키고 일본의 감정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본과 대항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좋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서 하나가 돼. 왜?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에게 대화를 하자 몇 번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거기에 불응을 하지 않았어요. 불응했어요. 호응하지 않았단 말이야. 불응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대화하지 일본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거기도 사람이에요. 거기도 열이 났단 말이에요.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트럼프가 일본에 와가지고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골프 치면서 뭐 스모 보면서 아베오 두 나라 정상이 그냥 그렇게 골프 치면서 놀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트럼프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고 아베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그
그러나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우리가 봤을 때는 골프 치면서 놀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 분명히 한국 문재인 그거 한번 혼내줘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아베야, 저 문재인이 한 꼴을 보니까 공산국가로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네들, 니네들 어떻게 한국을 키워줬고 일본이 키워줬고 다 키워줬는데도 저 꼴하지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한번 혼 좀 내주라. 네가 내줘. 그러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트럼프가 도와줄게. 우리가 보여요, 그게. 그게 보이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보이고 아베가 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베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트럼프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지금 중거리 미사일 쓰고 있죠? 그러면은 그게 유엔에서 뭐예요? 제재예요? 아니에요? 제재 대상이에요. 분명히 제재 대상인데 트럼프가 그거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다. 미사일을 쏘면 제재 대상이에요. 제재 대상이라고요. 근데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쏘는데도 아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유엔을 딱 막고 있어요. 왜? 미국이 최고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모르고 있어요. 그 트럼프의 속셈에 전략을 몰랐어요. 예. 그리고 또 저기도 정은이 돼지도 그거를 어떻게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판문점에서 둘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했을까? 그래, 트럼프 그냥 싸라, 네가 싸. 나 가고 난 다음에 계속 싸도 내가 묵인해줄게. 그거 너하고 나하고의 어디에 뭐해서 협정해서 거기에 내가 가준다고 할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뭐랬어요? 정은이와의 나의 약속에서 그것은 위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은이는 열심히 써야 되는 거야. 자, 그건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쏘는데도 문재인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야. 아베가 조금 한 거는 그냥 국민을 이용해 선동을 해가지고 아니 지가 하지. 지가 가서 하면 되지. 아베를 만나서 아베 형님 그렇잖아? 우리보다 북양국이고 트럼프니까 아베 형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했구나 잘못했으니까 우리 잘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웃나라하고 화해를 해야 돼요. 적대관계를 가져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이웃집하고도 싸웠으면 다시 화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나라하고 평생을 이 나라가 꺼질 때까지 아니면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적대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왜? 이웃나라하고 적대 관계를 가지면 조금 있으면 배가 이만큼만 들어도 싸워야 되고 어떤 일에서도 매일 싸움을 해야 돼. 그러면 그거 싸운다는 것은 국가적인 소리예요. 국민의 마음에 감정을 사게 만드는 거야. 국민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지도자는 누구야?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머슴이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대통령을 하고 싶지 솔직히 안 해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계속 어떻게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또 뭘 못하게 만들어? 불행하게 만들어. 감정을 사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 문재인 하야라를 부산서 어제 찍었어요. 자, 부산서 찍고 그 다음에 어디서 찍어요? 또 구미 또 대구 이렇게 찍고 계속 올려서 대전서 찍고 바로 서울로 8월 15일에 만났는데 왜 인천에서는 안 찍나 모르겠어요. 인천서도 찍어야 되는데 인천은 뭐가 많아? 좌파가 네, 많아요, 많아요. 아주 인천에는 많아요. 우리 문재인 하야라 서명운동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래도 광주보다 낫대요. 광주는 와가지고 완전 여자가 새카만 입고 와서 완전히 땅에 굴러가면서 하는데 와 저게 사람일까?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변했을까? 한국 사람들 저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싸움을 저렇게까지 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 당신 어디서 왔느냐? 아니냐? 문재인 나라에서 왔다. 문재인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민족의 나라예요. 문재인 시켜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 받고 왔느냐? 촛불은 돈 받고 했으니까 너도 돈 받고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우파들은 그런 행위를 상상 없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고 생각지도 못해.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는지
지금 이북에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자랑을 해야 돼. 자랑. 어떤 자랑은? 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미, 미한미, 그죠? 한미 합작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도움이에요. 미국의 도움과 일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응응은 잊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합의해서 하나가 되어서 잘 살아야 된다. 그죠? 잘 살기. 이웃과 잘 사는 것처럼 이웃 나라하고도 잘 살아야 된다. 미국을 저버리면 세계 어느 나라든 미국을 대항하면 그 나라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세계 제일 사는 사람한테 적대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봐요. 우리나라에 누가 경찰청장이 됐죠? 문석열이. 자, 문석열한테 잘못 보이면 죽는 거야. 나를 어떤 것이라도 뭐해? 캐내가지고 나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문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네, 윤석열이래요. 그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부르다는데, 근데 우리는 말로 부를 때는 윤석열이야. 윤석열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한대.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 불러줘야지. 싫어하는 사람한테. 나도 싫어하면 싫어해서 부르는 윤석열이 맞는 발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어서 이제 우파 죽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러면 내 위에 나를 적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운 것처럼 미국을 우리가 적대하고 있으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적대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런 쪼무레기 뭐예요? 쪼무레기 누구야? 정은이. 쪼무레기 정은이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북에는 평화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어요. 평화가 절대 없는 나라에 평화 이름으로 평화하는 그 문재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우리가 입 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문재인을 어떻게 가야 하라. 예, 나와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8월 15일까지 문재인 하야하라 서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내서 문제는 하야시켜야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기술을 배워갖고 와서 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 그러나 일본을 따라갈 수 없고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술로는 아직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도 자민이 100% 전해줘요? 100% 안 전해줘요. 미국과 일본도 100% 우리나라를 정해주지 않아. 지금 젊은 애들이 뭐냐면 우리도 만들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 수준을 따라갈 수 없어. 그럼 우리나라는 부강하는 나라가 아니라 계속 중류의 나라, 하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강한 나라로 업그레이드 되어가고 거의 부강한 나라로 되어가고 있고 또 모든 제품을 잘 만들려고 좋게 만드는 기술을 이제 터득해 가고 있는데 그 기술을 터득해서 만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원자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원자재가. 근데 그것을 벌써 폐기해버리잖아. 만들지 못하도록 폐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뭘 가지고 만드냐? 젊은이들은 몰라. 뭘 가지고 만들 건데 그냥 손으로 만들어? 아니면 입으로 만들어? 아니면 모여서 짝짝꿍해서 만들어? 쎄쎄쎄해? 아니라는 거예요. 쎄쎄쎄 할 수도 없고 짝짝꿍도 안 되고 모여서 입으로도 만들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기술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반은 뭐해? 지금 뭐 했어요? 폐지했잖아. 폐지하고 있잖아. 왜? 못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기술자들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다 사갔어요. 북한으로 가고 중국에 사가고 또 외국으로 다 나갔어. 그럼 누가 만들 건데? 누가 만들 건데요? 길을만 만들어? 들은 길을 다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그냥 잘 산 것이 그냥 지금 젊은 애들처럼 잠잘 거 다 자고 9시, 10시까지 다 자고 놀고 다 놀고 그냥 얻어먹어 가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잠 못 자고 새벽부터 새벽별보기 운동 했어 안 했어요? 했어. 누가 했어? 박정희. 새벽별 보기 운동 또 무슨 운동?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잠을 안 자가면서 이 나라를 세우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지금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젊은이들은 귀만 커졌고 뭐만 눈만 높아졌어. 이 세상 보는 눈만 높아지고 귀만 커졌기 때문에 그 귀로 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야? 우리의 지도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제약 중에 있는 환난의 도시지만 하나님이 뭐했다? 무시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을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뭐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민족의 이 문재인이나 이 모든 젊은이들 또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하고 대한민국을 세우는 이 이승만 대통령이 뭐에서요? 기독교에서 세운 나라예요. 장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이 나라가 이 지하 중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물러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김무성 의원이 뭘 갖고 켰다고 했어요? 도장 갖고 켰다. 근데 그게 루머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도장을 갖고 가냐? 도장은 어디에 있는데? 도장 공구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김무성이가 전 목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도장을 갖고 그럼 아니라고 하지. 아니라고 할 것도 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묵묵히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를 이명박 때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했고 대통령 2명을 세웠는데 이명박 대통령 세운 것도 김무성이요. 박근혜 대통령도 세운 것도 김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김무성 의원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통령 2번을 세웠는데 좌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세운 사람인데 내가 이제 와서 그게 기요 아니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이 좌파로 계속 넘어가지 않기를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그만두면 욕먹고 있는 이 차라리 그만두면 되는데 그만두면 그 뒤를 따르는 한 30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무소속으로 가든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온다. 그러면 진짜 한국당이 뭐해? 그날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파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정치는 하지 않고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 정치는 하지 않고 이번으로 마지막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왜 우파가 박근혜가 감옥에 갔느냐. 감옥에 간 이유를 확실하게 제가 알았어요. 돈을 10원도 먹은 거 없어요.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을 어떻게 해서 쫓아낸 거예요. 김무성이가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을 한국당이 뭐했다? 그때 당시 한국당이 아니죠? 자, 우리 우파가 국회의원이 200명을 만들면은 새누리당이요. 예, 새누리당 때 만들면 우파가 계속 집권할 수 있습니다. 좌파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해서 한다고 그래서 공보 주는 거 있죠? 그거 주는 거를 공천을 하는 것을 이제 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것을 왜 김무성이 하느냐? 우리가 청와대에서 하겠다, 정부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저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공천을 주면 안 됩니다. 어디에다? 당에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나가. 그래가지고 김무성이 내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에 있던 누구? 유승민도 또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얘기하니까 너도 나가. 그러니까 너도 나가 다 나가니까 어떻게 나가서 저기 했잖아요. 다른 당을 만들어보잖아. 그래서 박근혜 우리 우파가 졌다는 거예요. 왜? 다시 했을 때 몇 명이 있어? 지금은 좌파가 121석인가? 그리고 우리가 124 한석으로 모자라가지고 국회의장을 뺏겼잖아요. 국회의원이 제일 많은 당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회의장을 뺏겨가지고 그 국회의장에 함부로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김무성이 말대로 했더라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그거예요. 그거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반대만 하면 다 내쫓은 거. 나가라 다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그 밑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빠져나와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김무성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박근혜가 내쳤으니까
리피팅을 팔아서 박근혜 대통령 만든 거잖아요. 김무성이. 그랬는데 그 주길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저기가 김무성이 하는 말이 그래도 내가 세운 대통령, 우리 우파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나오기를 탄핵 무효 되기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지 않고 누굴 욕해? 문재인을 욕하잖아요. 청와대를 뭘 해야겠다? 폭탄을 터뜨려서 청와대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무성이잖아요. 그래서 김무성이 네? 예. 그래서 지금 법정에 고소되어 있는데 그래도 김무성이 같은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김무성이가 어디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그 얘기를 전 목사님이, 송광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는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서 이제서 깨달아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정말 지금 김무성이가 그만두면 우리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왜?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끝장나니까 김무성이도 빠져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다시 우파의 나라,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나라,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 잠잠하게 있을 때가 아니다. 잠잠하게 있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 돼. 우리 민족의 어려운 일, 이렇게 힘든 일,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알아야 몰라요? 옆 사람 얘기만 들어. 옆 사람 얘기 듣고 모르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아는 남재준 장군, 홍준표 대표를 모하기 위해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했던 김혜영 씨가 실명에 있어요. 실명 지워버렸어요. 자,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희망이 있어요? 조원준이가 희망이 있어? 어디가 있는데 애국당이 희망이 있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세히 그래 자세히 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내가 단판 뜨기로 했어요. 우리 국회 나가서 단판 뜨는 것도 아니고 텔레비전에서 단판 뜨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우파를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갔어? 우공당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야. 우공당 시황부, 박원순양 둘이 시황부 뭐예요? 정부에서 시킨 일이에요. 정부에서 시켜가지고 박원순도 띄워주고 우공당도 띄워준 거야. 대한민국에서 우공당을 바뀌었잖아. 우리 공화당으로. 네. 그거 띄워주느라고 전국이 다 TV에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띄워준 거야. 왜? 우공당 조원진은 어디에야? 친중. 네. 친중이잖아. 지령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친중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누굴? 문재인에게 거기를 이용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전해야 돼요. 뭐해라? 좌파에 모든 사람들은 끌어내렸어요. 어디로? 이북으로 보내라. 아니면 민족 여적죄는 지금 여적죄잖아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걸 여적죄란 말이에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은 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처할 정도의 저 사람들을 그냥 두면 내가 사형당한다. 우리가 사형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고수하고 지키려면 우리가 잠잠하지 말고 뭐해라? 전해라. 교회가 세금 내는 걸 그래서 40개 항목을 예. 세금을 부과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교회는 세금 내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세금 내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전해서 문재인은 8월 15일까지 전폭적으로 하야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몰라서 그래요. 왜? 저쪽 말만 들으면 저쪽 말에 수긍하거든. 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러잖아.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뭘로 만들 건데? 입으로 만들어, 코로 만들어, 눈으로 만들어. 뭘로 마구로 만드냔 말이에요. 못 만들어. 원재료를 다 폐지시키는데 폐기시키는데 뭘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요? 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삼류밖에 되지 않아. 일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조그만 거 넣어가지고 포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웨이빙 코리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지금 뭐예요? 2001년식인데도 어느 차를 타는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아. 왜 그래요?
내 차가 뭐예요? 100% 일본 100% 일본산이에요. 일본에서 만든 한국에서 일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2001년식, 2019년 몇 년식이야? 거의 몇 년식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차라도 예, 기능이 좋고 다른 것보다 내가 내 차 타다가 우리 딸 차를 타니까 딸 차하고 내 차하고 cc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내는 2000 몇 cc야? 그거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도 2500. 예, 2500cc하고 2000cc 차이 그 차이인데도 부산은 갔다 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조금만 하면 조금만 하면 이게 뭐가 없어? 쿠션도 없고 차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일제를 따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차라도 고쳐가면서 쓰는 것이 왜 좋은 차니까 구석이 좋고 다 좋기 때문에 고쳐 쓴다는 거예요. 한국 차 같으면 벌써 버렸을 거예요. 한국 제품 같으면 쓸 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일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내가 급식고를 배워야 돼. 급식고시 할 정도는 아니지만 배워야 돼. 적을 만들면 안 돼. 그렇죠? 나보다 낮은 사람은 도와줘야 되는 거고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는 배워야 돼.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일본보다 더 잘 살 때까지 그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해서 일본보다 더 잘 살고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그때 가면 함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성도가 목사님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함부로 하는 분들도 안 되지만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근데 누가 김정은이 오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중국이 먹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다. 때는 이때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을 감사하게 미국이 일본이 가르쳐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5.18 또 미국 저기 김정일이가 장학금 많이 보냈잖아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돈을 줘서 배운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저 짓을 하는 거예요. 저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얘네들이 돈 대준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일본이 미국이 대준 거에 대해서 왜 감사할 줄을 몰라. 미친 듯이 저들을 쳐내야지. 우리도 미친 듯이 일본에 미국에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미친 듯이 쳐내야 되죠. 근데 그거를 감사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민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 일본과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과 미국을 통해서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의 바울이 포기하지 말라고 바울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살게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입을 다물지 말고 전해서 바로 알려서 우리 민족에 다시 하나님 앞에 부강한 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예물과 10의 1조와 또한 건축 예물과 주의 예물 하나 돌려드렸습니다. 이 드려준 예물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잠잠하지 아니하고 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이 지역을 위하여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 돌리고자 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